안녕하세요. 싱가포르 브이로그 두 번째 영상입니다. 바샤 커피는 1분 20초, 임페리얼 트레저 슈퍼베이징 덕은 4분 40초고요. 오리는 6분 30초, 그리고 페어먼트 호텔은 8분 20초고 칠리 크랩은 11분으로 가시면 됩니다. 캐피타 스프링 스카이가든을 구경하고 나서 이제 바샤 커피를 마시러 오차드 로드 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택시를 타고 갈까 하다가 지하철도 한번 타보고 싶어서 지하철을 타고 갔습니다. 요 거리는 갈아탈 필요가 없어서 편해 보이긴 했어요. 편해 보이긴 했는데 이게 외국인 입장에서는 표 사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냥 일회용만 사고 싶었는데요. 매표소에서는 한국말로 이제 안녕하세요는 해주시면서 일회용 티켓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0달러 내고 5달러가 충전되어 있는 카드를 구매했습니다. 5달러는 카드 보증금이래요. 이렇게 지하철 카드도 생겨서 많이 타고 다녀도 좋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10달러를 추가로 충전을 해서 인당 20달러 정도를 사용했는데요. 일행은 이번에 쓴 거 말고는 안 썼고 저는 새우국수 먹으러 갈 때 한 번 더 사용해서 충전금이 많이 남았습니다. 혹시나 뭐 이거 보시면서 저 아시는 분들 중에서 싱가포르 가실 분 계시면은 연락을 주세요. 오차드 로드는 길 이름인데요. 이 길을 따라서 쇼핑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음식점들도 많고요. 대형 쇼핑몰들이 많아서 브랜드 구경하기에도 좋은 곳입니다. 바샤 커피는 아이언 오차드 몰에 있다고 해서 저는 이쪽으로 들어갔어요. 1층에는 명품 샵들이 많긴 합니다. 몰 안으로 들어가면 국내 브랜드인 젠틀몬스터도 있네요. 해외에서 보는 국내 브랜드는 항상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공항 면세점에 국내 브랜드인 설화수도 있던데 설화수는 아주 유명하신 분이 광고를 지금은 하고 계시죠. 원래 엄마 선물 줄 때 사는 브랜드 이미지였는데요. 이거 보니까 제가 쓰고 싶어지고 있습니다. 젠틀몬스터를 지나서 바샤 커피에 도착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유명해지고 있는 커피 브랜드예요. TWG를 만드신 분이 만든 커피 브랜드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갔을 때 오픈 시간 약간 넘어서 가서 웨이팅이 없었지만 보통 이런 식으로 대기줄이 긴 편이라고 하네요. 간판을 보면 1910이라는 숫자가 간판에 써 있는데요. 1910년 같죠? 그래서 그런지 뭔가 100년 정도 역사가 있어 보이지만 이게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브랜드입니다. TWG랑도 비슷하네요. 1837이라는 숫자가 그 TWG는 로고에 박혀 있는데 그렇지만 TWG도 사실 그렇게 오래된 브랜드는 아닙니다. 이게 2008년 정도에 만들어진 거니까 15년 정도 된 거네요. 그렇지만 이게 설명이 없이 보고 있으면 바샤도 한 100년 정도 된 전통 있는 브랜드 같고 TWG는 한 200년 된 느낌이고 뭐 그렇습니다. 바샤는 10개 정도 들어가 있는 티백이 3만원 정도였는데 선물하기 좋은 포지션으로 잘 만든 것 같습니다. 다른 바샤 커피 지점들은 상품만 살 수 있고 앉아서 마실 수 있는 곳들이 별로 없는데요. 오차드 로드에 있는 지점은 테이블에서 마실 수 있게 돼 있어서 저도 여기로 왔어요. 이게 메뉴판을 안 찍어 와서 정확히 얼마인지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커피는 10,000원에서 20,000원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12달러 정도였나?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일행은 아이스 커피 그리고 저는 따뜻한 커피. 아이스 커피를 한 잔으로 나오고요. 따뜻한 커피는 양이 많아서 여러 잔이 나옵니다. 오른쪽에 있는 거는 바닐라 빈이랑 생크림이 같이 있는 샹티 크림이에요. 커피도 한 잔 마셔보고 눈치를 보다가 일행의 아이스 커피도 한 잔 마셨습니다. 아이스로 주문하면 요 유리 빨대가 같이 나오는데요. 요거는 원하면은 가지고 가도 된대요. 저는 이런 거 있으면은 일단 챙기는 편이라 저도 가지고 왔습니다. 크라상은 잘 만들었어요. 이거 2개 해서 8,000원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사이즈가 작아서 그렇지 카페 베이커리 물가 같은 느낌이네요. 버터가 많이 들어가 있는 빵을 생크림에 찍어 먹으면 맛있습니다. 커피는 좀 마셔보다가 크림을 좀 넣고 설탕도 넣어서 마셨어요. 이렇게 마시면 상당히 고급스러운 맥신 커피가 됩니다. 어렸을 때 집에서 커피랑 설탕이랑 크림 한 스푼씩 넣어서 먹는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요. 저는 집에 그거 있을 때 커피는 안 먹고 크림만 엄청 퍼먹다가 혼나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도 그때 그 탈취 크림 같은 게 나오는지는 모르겠네요. 분유랑도 맛이 비슷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분유가 먹고 싶어집니다. 사냥 분유 같은 게 좀 맛있지 않나요? 아무튼 이렇게 바샤 커피를 마시고 나서 같은 오차드 로드에 있는 임페리얼 트레저 슈퍼 베이징 덕에 점심을 먹으러 갔어요. 위치는 요 정도에 있습니다. 바샤 커피에서는 걸어갈 수 있는 거리예요. 싱가포르이 나라가 큰 편이 아니라 걸어서 이동해도 괜찮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때까지 토스트랑 뭐 빵 먹고 커피만 마시고 그래서 힘들었는데 중국 스타일 중식이라니 이게 좀 많이 기뻤었어요. 저는 빵을 좋아하긴 하지만 그거는 그 밥이 아니고 간식이고요. 그걸로 밥을 때우는 거는 힘든 것 같습니다. 임페리얼 트레저는 홍콩에도 있고 좀 여러 나라에 있는 브랜드입니다. 국내에도 들어와 있어요. 인천 파라다이스 시티에 있는데 여기도 괜찮습니다. 싱가포르에도 여러 곳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차드 로드 지점이 이름에 슈퍼 베이징 덕이 들어가 있어요. 그만큼 베이징 덕에 자신이 있는 건가 싶어서 이쪽으로 와서 먹었습니다. 파라곤몰 4층에 있었어요. 여기도 중간이 다 뚫려 있어서 시원시원합니다. 여기가 요 파라곤몰 옆에도 몰이고 길을 건너서도 몰이에요. 그래서 상가가 너무 많이 붙어 있어서 이게 장사가 다 되나 싶
맛있긴 했는데요. 어느 몰에 들어가나 사람이 많아서 좀 신기했어요. 이제 임페리얼 트레저 슈퍼 베이징 덕에 도착했습니다. 매장은 엄청 큽니다. 베이징 덕 같은 경우는 미리 주문을 해야 돼서 예약을 하고 갔는데요. 매장이 커서 베이징 덕이 목적이 아니면 그냥 가는 거는 예약이 필요해 보이진 않았습니다. 싱가포르 음식점에서 저 일회용 물수건 같은 경우는 추가금을 받는 곳들이 있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보통은 1,000원이 안 되는 돈이라 큰 돈은 아니긴 하지만 처음 당해보면 이게 뭔가 싶긴 해요. 이 나라 문화인 것 같은데 이번에 보니까 요즘에는 안 받는 곳들도 있어서 여기도 변하고 있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중식당에 가면 이 맛있는 강정 같은 호두도 일단은 그냥 나오는데요. 이것도 식당에 따라서는 추가금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랑 마카오 같은 곳들도 비슷한데요. 중식당에서 처음 마실 거냐고 물어보는 차도 마찬가지고요. 엑소 소스를 돈 받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추가금이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국내랑은 좀 다르죠. 국내에서 안 물어보고 그냥 내주고 나서 이제 추가 금액 받는 경우는 잘 없는데 해외는 국내가 아니니까 문화가 다른 것 같아요. 이거는 돼지고기 바베큐, 달달한 소스랑 돼지고기를 구워서 나오는 건데요.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여기는 적당한 맛이었고요. 온도도 약간 아쉬웠어요. 대신 가격도 적당한 가격입니다. 그 다음은 크리스피 폭, 삼겹살에서 껍데기 있는 부분이 바삭해서 식감이 좋은 요리입니다. 여기는 이것도 약간 아쉬웠어요. 이날만 그랬을 수도 있는데 이거 온도가 아까 바베큐나 이거나 약간 식어서 나왔습니다. 둘 다 그런 거 보니까 담당하시는 서버분 문제인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냥 적당하게 먹었습니다. 그래도 껍데기는 바삭했어요. 살라탕도 하나 주문을 했었는데 이게 가격이 안 비싸서 그런 건가 들어가 있는 재료가 별게 없었습니다. 창퍼는 맛있었어요. 새우 베이스 고명을 바삭한 롤로 한번 튀기고 그 위로 한 번 더 감싸서 만든 거네요. 바삭하게 감은 게 식감을 살려주는 것도 좋았고요. 이게 새우 맛이 강하게 나서 이거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싱가포르이 새우 요리들이 전반적으로 맛있는 것 같습니다. 새우 들어간 것들은 뭐를 주문해서 먹어도 기본 이상은 했었어요. 이 지점은 기대를 많이 하고 왔다가 다른 게 다 그냥 그래서 이제 곤란해하고 있었는데 이게 나오면서 좀 좋았습니다. 여기는 나중에 다시 오면 딤섬 위주로 먹을 것 같아요. 그리고 베이징덕, 상당히 많은 테이블이 베이징덕을 먹는 것 같았습니다. 이름도 뭐 슈퍼 베이징덕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저도 여기 굉장히 오랜만에 외국에서 먹는 베이징덕이라 맛있겠네 생각하고 갔었어요. 코로나 전에 중국 가서 먹었을 때는 좀 많이 맛있었거든요. 국내 우리랑은 뭐 종이 다른 건가 싶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국내에서 베이징덕은 먹기는 먹지만 그렇게 많이 선호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뭐 국내도 많이 맛있어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래도 좀 중국 쪽 오리들이 아직까지는 더 맛있긴 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날은 좀 아쉬웠어요. 이게 맛이 없었다라는 거는 아닌데요. 괜찮았어요. 괜찮았는데 전반적으로 껍질에서 느껴지는 지방이랑 그 맛도 좀 약한 것 같고 아쉬운 점들이 좀 있었습니다. 일행은 여기까지 와서 이거 먹을 일은 아닌 것 같다고 하던데 음식점은 날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리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요. 제가 이날 먹었던 오리가 다른 애들보다는 밥을 약간 좀 덜 먹고 잡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랑 일행은 이날 좀 아쉬웠지만 기본적으로는 여기가 성공 확률이 좀 높을 거예요. 그래서 다들 추천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제가 아는 사람도 그렇고 여기 추천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거는 오리를 주문하고 나서 선택한 볶음밥, 이거는 상당했어요. 최근에 먹었던 볶음밥 중에서는 이게 제일 맛있었어요. 맛있어? 다행이다. 밥이 그 국내 쌀이랑 달라서 그런 건가 코팅도 상당히 잘 돼 있고 밥맛도 맛있었고요. 제가 창펀 말고 여기서 다른 거는 잘 안 먹다가 볶음밥 먹고 되게 좋아하니까 일행도 좀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상당히 잘 볶은 볶음밥이었어요. 이거는 매우 추천입니다. 이렇게 점심을 먹고 나서 호텔에 체크인을 하려고 이동을 했습니다. 제가 숙박했었던 호텔은 3곳인데요. 오차드 로드랑 차임스 그리고 레플스 쪽을 볼 때 숙박한 곳은 페어몬트 호텔, 그리고 클라키랑 사태거리를 볼 때 숙박한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는 파라독스 싱가포르. 내려왔다고는 하지만 여기나 페어몬트나 가까이에 있습니다. 마리나베이에 있는 두 호텔 다 가까워서 섞어서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센토사 섬에 있는 카펠라입니다. 제가 예전에 싱가포르를 왔던 게 5년 정도 전인데요. 물가도 오르고 환율도 올라서 그런 것 같은데 그때랑 비교하면 호텔 가격은 1.5배에서 거의 2배 정도로 오른 느낌이에요. 국내도 호텔 가격들이 오르긴 했죠. 그 전반적으로 올라서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다는 생각이 좀 있지만 여기는 물가도 오르고 환율도 올라서 원화를 주로 버는 입장에서 보면 참 많이 올랐다고 느껴집니다. 이제는 좀 내려가야 되는 타이밍 같은데 보통은 올라가고 나서 내려오는 거는 잘 안 내려오는 것 같아요. 페어몬트 방 영상입니다. 여기도 위치가 괜찮고 뷰도 좋아요. 저는 발코니가 있는 방이었는데요. 여기가 마리나 만이랑은 약간 거리가 있지만 다행인 거는 그 사이에 고층 건물이 없어서 마리나 만이나 저기 마리나베이 샌즈가 잘 보입니다. 빌딩 모여있는 곳들도 적당히 보이고 괜찮았어요. 오른쪽에 일부를 가리고 있는 건물은 스위스 호텔이라고 다른 호텔입니다. 페어몬트랑 같은 이유로 저 호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같아요. 저 수영장은 스위스 호텔이랑 페어먼트 숙박객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 앞쪽이 공원이고 끝쪽이 마리나 만도 있어서 방에서 바라보는 뷰도 좋았어요. 이거는 미니바. 다른 곳들이랑 다른 점은 저 정수 기계네요. 완전 차가운 물은 안 나오는 것 같던데 아마 뜨거운 물은 나오게 생겼습니다. 냉장고에는 열을 잘 맞춰서 음료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런 게 가끔 위치만 바꿔도 사용했다고 인지하는 경우가 있어요. 냉장고 자리 확보하려고 음료를 빼는 순간 체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저렇게 자리가 깔끔하게 잡힌 미니바가 있으면 그냥 냉장고 자체를 사용을 안 하는 편이에요. 나중에 이야기를 다 하면 해결이 되긴 하겠지만 피곤한 일입니다. 여기는 방 입구 쪽에 있는 화장실, 거울놀이가 가능한 형태로 있네요. 개인적으로 거울놀이 하는 거는 좋아합니다. 어메니티는 르라보. 이제 호텔에 왔으니 대충 쉬다가 다시 오차드 로드로 놀러 갔습니다. 그리고 저녁으로 칠리 크랩을 먹으러 전보 시푸드에 들렀어요. 전보 시푸드는 싱가포르에 지점이 좀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원래는 다른 지점으로 갈까 했는데요. 그냥 빠르게 먹고 싶어서 오차드 로드에 있는 지점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아이언 오차드 쇼핑몰 4층에 있어요. 지금 보니까 창의 국제공항에도 지점이 있네요. 지도를 보니까 1터미널인 것 같은데 폭포 구경하고 들리기에도 좋아 보입니다. 클라키 지점이나 리버사이드 포인트 지점도 있습니다. 클라키도 많이 가는 것 같은데 여기는 강 옆에 있는 야장이라 그런 것 같아요. 싱가포르에서 칠리 크랩은 하는 곳들이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유명한 곳 중 한 곳이 전보 시푸드고요. 전보 시푸드가 제일 맛있어서 유명하다기보다는 브랜딩이 잘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왔을 때는 판비치라는 곳에서 먹어봤고 기억이 정확하진 않지만 다른 로컬 식당 같은 곳에서도 먹었었는데요. 판비치도 괜찮습니다. 여기는 마리나만 주변에 있어서 야장 느낌으로 먹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게 장점이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야장을 좀 좋아합니다. 칠리크랩 같은 경우는 맛만 놓고 보면 어지간하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를 찾아가기보다는 적당히 유명한 곳들 중에서 동선상에 맞는 곳으로 그냥 가도 될 것 같긴 합니다. 이제 전보 시푸드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이날 예약을 안 하고 그냥 왔었는데 사람이 좀 많았어요. 창가 쪽이 아무래도 뷰가 있어서 좀 더 나아 보이는데요. 저는 내부 소파석 쪽이었습니다. 메뉴판입니다. 칠리크랩 말고도 종류가 좀 있는 편이에요. 킹크랩도 있고 새우도 있고요. 중식 스타일의 음식도 많습니다. 소스는 종류가 다양합니다. 제일 잘 알려져 있는 거는 칠리고요. 페퍼랑 버터도 있고 은근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는 칠리크랩 1.1kg짜리랑 시리얼 새우랑 볶음밥이랑 그리고 같이 먹을 튀긴 번을 주문했어요. 맥주도 한잔 하고요. 타이거 맥주를 주문했습니다. 이거는 시리얼 새우. 단맛 나는 부서진 곡물 같은 시리얼에 새우를 범벅해서 나왔어요. 이것도 여기저기 자주 보이는 음식입니다. 이게 뜨거워서 약간 식혀서 까는 게 편합니다. 칠리크랩이 주문하고 나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편이에요. 여기만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제가 다른 곳에서 주문해 봤을 때도 오래 걸리더라고요. 이거 주문이 제대로 들어간 건가 싶은 의문이 들 때쯤 되면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기다리기는 좀 심심하니까 다른 요리들을 한두 개 주문해서 기다리면서 먹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에도 이거 먹으면서 느꼈던 건데요. 싱가포르 새우들이 어지간하면 다 맛있습니다. 맛이 좀 약하다는 느낌이 드는 애들이 잘 없었어요. 얘들도 새우 맛도 강하고 살짝 단맛이 나는 시리얼이 묻어 있어서 같이 먹으면 맛있습니다. 제가 까는 담당이고 일행이 찍는 담당. 그래서 열심히 까서 일행도 하나 줬습니다. 몸통은 적당히 까서 나눠주고요. 머리 쪽은 제가 다 먹었어요. 저는 새우살도 좋지만 머리 쪽을 좀 더 좋아합니다. 머리가 맛이 좀 더 강하죠. 그리고 볶음밥. 점심에 먹었던 임페리얼 트레저 슈퍼 베이징 덕 수준은 아니었는데요. 여기 볶음밥도 맛있었어요. 잘 볶았고 양도 상당합니다. 가격은 이게 22달러니까 이래저래 한 25,000원 정도네요. 양은 상당히 많아서 2인에 하나만 주문해도 남을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이 볶음밥이 칠리크랩 소스에 같이 먹기에 굉장히 좋아서 칠리크랩집 가시면 하나 정도는 주문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한 40분 정도 기다려서 나온 칠리크랩. 튀김 번도 같이 나왔습니다. 위에 고수가 올라가 있었는데 일행이 고수를 안 좋아해서 이거는 제가 먹었습니다. 껍데기들은 적당히 부서져 있어요. 그래도 먹기 불편한 상황이면 저 집게 같은 걸로 조금 더 부수면 됩니다. 사이즈가 좀 있는 애라 집게 쪽도 살이 많았어요. 소스가 미끌거려서 먹기는 좀 불편하지만 게 자체는 맛있습니다. 칠리크랩에 사용하는 게 종류가 일반적으로는 머드크랩이에요. 보니까 다른 게들로도 만들기도 하던데 머드크랩이 일반적이긴 합니다. 얘네도 맛있는 애들이에요. 그렇지만 국내에서는 잘 안 보이는 애들입니다. 국내로 데리고 오기에는 단가가 안 맞아서 안 보이는 건지 아니면 꽃게랑 러시아 대게 밀려서 안 보이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국내에서는 보기가 약간 힘든 것 같아요. 요 튀김 번도 소스에 찍어 먹으면 잘
잘 어울립니다. 칠리크랩 소스가 먹어보면 맛이 상당히 묘한 부분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생각나는 단맛이 강한 그 칠리 소스랑은 좀 거리가 있습니다. 단맛이 그렇게까지 강하지는 않고요. 적당히 매운맛도 있으면서 살짝 신맛도 있어요. 그래서 달고 짜고 맵고 살짝 신맛이니까 이거는 맛있죠. 어떤 거랑 같이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 소스입니다. 그리고 이게 밥이랑 같이 먹으면 상당히 잘 어울려요. 그래서 칠리크랩 먹을 때는 저는 일단 볶음밥은 무조건 하나 주문하고요. 번도 가끔 찍어 먹는 용도로 몇 개는 주문하는 편입니다. 칠리크랩 이야기를 좀 더 하고 싶은데요. 이게 브이로그 영상인데 하나를 너무 길게 말하는 것 같기도 해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칠리크랩도 먹고 파파이스 있는 거랑 오락실에 있는 것도 구경하면서 돌아다녔어요. 브랜드 망고도 있네요. 저는 저 브랜드 볼 때마다 망고가 생각이 납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온 망고 말고 먹는 망고가 생각이 나는 거죠. 동남아에 왔으니까 뭔가 여기서도 망고를 먹어봐야 되나 싶었는데요. 제가 다녔던 동선상에 있는 슈퍼에서는 망고를 파는 곳은 없었습니다. 팔았으면 몇 개 사 먹어봤을 텐데 아쉬운 일이에요. 그래도 음식점에서는 2번 정도 먹었습니다. 오데티에서 디저트로 한번 나왔었고요. 카펠라 중식당에서 망고 시미로로 한번 먹었었네요. 제가 싱가포르에 있을 때 갔었던 슈퍼는 돈키라는 슈퍼인데 거기는 슈퍼 주제곡이 있더라고요. 이마트에서 나나나 노래 같은 건데요. 다른 노래는 안 틀고 그것만 계속 틀더라고요. 일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싶었어요. 일본 식자재들이 많아서 회 쪽도 좀 상태가 괜찮았던 곳입니다. 페어먼트 호텔에 있을 때는 안 갔고요. 파라독스 싱가포르 호텔로 넘어갔을 때 주변에 있어서 2번 정도 갔었어요. 거기 노래가 상당히 중독성이 있어서 이거는 나중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에서 나올 때쯤 보니까 주변에 스타벅스가 검색이 되길래 거기에서 커피도 마실 겸 찾아서 갔습니다. 어디 가나 비슷한 맛이죠. 스타벅스는. 제 입맛에는 여기 원두가 약간 강배전이라 개인적으로는 국내 스타벅스 커피 맛을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커피 맛이 나쁘다는 거는 아니고요. 제 취향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국내에서도 자주 가고는 있어요. 요즘에는 오히려 개인 카페들보다 가격도 저렴한 부분도 있고요. 그냥 카페인 섭취 용도거나 프랜차이즈라 편하게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카페에 가면 저는 스무디류를 좋아해서 그쪽을 일단 고민하다가 그냥 칼로리 생각하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십니다. 스타벅스는 해외 나왔을 때는 그냥 익숙해서 좋은 점이 있네요. 이 지점은 싱가포르에 첫 번째로 들어온 스타벅스 지점이라고 벽에 써 있습니다. 싱가포르도 다 직영점으로 운영하려나요? 국내는 다 직영점이죠. 싱가포르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들고 호텔로 돌아갔습니다. 첫 번째 날까지가 이게 뭔가 길어지면서 영상이 2편이 됐는데요. 다음 영상은 좀 더 압축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하면은 1편 정도만 더 만들면 될 것 같아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나 구독해 주시면 조금 더 아주 많이 감사드리겠습니다. 알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면 일본방에 살다.